자, 이번 강의는 말 그대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강의인데 보강하고자 찍게 되었고, 일단은 개념 설명을 쫙 하고 관련 문제들은 좀 풀어볼게. 조건부 확률인데, 말 그대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야? 확률은 확률인데 조건이 붙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건이 붙었다는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책에 너무 그 구조가 좋아서 책의 논리대로 한번 따져볼게. 자, 왼쪽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보자. 학생 수가 35명인 어떤 학급에서 제2 외국어 선택한 과목을 조사한 건데, 여기 지금 조건을 정리해보면 퀘스천 1이 있어. 전체 중 베트남어를 선택할 확률이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는 베트남이라고 할까? 당연히 베트남어를 선택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전체분의 베트남어 35분의 20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여기 아주 좋은 힌트가 있는데,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남자였을 때 그 학생이 베트남어를 선택할 확률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겠어? 다시, 임의로 고른 한 명이 남학생일 때, 이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되는 거야. 베트남어를 선택할 확률이지.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사고를 거치냐면, 전체를 남자로 한정하고 그중 베트남어를 고른 사건이니까, 그럼 당연히 그 확률을 계산한다고 치면은 남학생 15명 중에 6명, 15분의 6이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야. 지금 보면은 전체를 남자로 한정해서 그중 베트남어를 고른 사건인데, 남자는, 지금 문제는 남자를 A라고 두고 베트남어를 B라고 뒀을 때, 남자를 A 사건으로 보고 베트남어를 고른 사건이니까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왼쪽에 다시 한번 보자. 두 번째 계산 과정에 주목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 계산을 했잖아. 봐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남자일 때 그 학생이 베트남어를 선택할 확률은,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땐 이 A라는 조건 하에서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한 거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N A분의 N A 교집합 B를 우리는 계산했다는 거지. 지금 다시 보면 여기는 NA가 맞고 여기는 A 교집합 B가 맞으니까,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에서 보듯이 요 계산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린 이걸 새롭게 정의를 하기로 하고, 그걸 뭐라고 한다? P. 빨간색이 아니라 분홍색으로 쓰는 게 낫겠다. P. 주어야 얘가. 근데 여기다가 내가 조건을 하나를 주는 거야. 그래서 B의 확률을 구하는 건 맞는데 A라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걸 이제 바라고 부르는데, 얘는 약간 관계대명사라고 보면 돼. 관계대명사. 그래서 A가 B를 수식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요런 정의를 할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고, 봐봐. 그러면은 요런 조건부 확률도 있을 거고 요런 조건부 확률도 있을 거야. 그러면 얘는 봐봐.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뒤에 있는 확률이 밑으로 오지. 교집합이 위로 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확률이 밑으로 오고 교집합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 얘도 뒤에 있는 확률이 밑으로 오고 교집합이 위로 올라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 공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지. 이렇게. 그래서 그 여기서 왼쪽을 보면 여기서 바 뒤에 있는 조건이 되는 사건이고, 앞에 있는 거는 확률을 구하는 사건이니까 얘가 주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여기 너무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노란 거를 다시 보면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을 조건부 확률은 뒤에 있는 사건을 전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 뒤에 있는 사건은 전체 사건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 그래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확률이 영위한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정리하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 방향 몰라도 되고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 구조 문장 구조가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고 정의상 어떻게 한다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 뒤에 있는 거의 확률을 밑에 적어주고 교집합을 위에다 적어준다. 여기 플러스가 좀 중요한데 꼭 차이점을 좀 알아두는 거가 보면은 자 P, B 바 A는 A 안에서의 B의 비율이지 P, B는 전체에서 B의 비율이고 P, A 교집합 B는 전체에서 A 교집합 B의 비율이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여기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나오는데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 아까 끌어낸 두 공식이 있었단 말이야. PA 바는 PB분의 PA 교집합 B라고 쓸 수가 있고 PB 바 A는 PA 대 분의 PA 교집합 B니까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 PA 교집합 B를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 첫 번째는 그냥 이항만 잘하면 되거든. 여기 있는 거를 좌측으로 이항하게 되면 B에다가 P의 A 교집합 B가 되고 여기는 P의 A에다가 P의 B바 A가 된대요. 그래서 요 공식 두 가지가 있지. 교집합을 구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구하냐? 다음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 여기 왼쪽에서도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 양쪽 식에다 식을 곱하면은 다음 같은 예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확률의 곱셈 정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나올 독립과 종속이라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 사건의 독립과 종속. 자, 독립하고 종속이 무슨 얘기냐? 독립은 당연히 디펜던트한 거고 얘는 인디펜던트한 거지. 두 사건이 거꾸로 됐지요? 뒤집어 썼다. 독립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독립을 먼저 정의를 할게. 일단은 독립이라는 거는 두 가지 사건만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거야. 사건 A하고 B가 있는데 B가 선행을 사건으로 조건을 받든 안 받든 누구랑 아무 관계 없다? A와는 무슨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다시 B가 선행 사건으로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 조건을 받든 안 받든 그러니까 조건부가 생기든 안 생기든 A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PA가 A를 선행 사건으로 받거나 P의 BC를 받거나 아니다라고 받거나 다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시 A가 일어나는 거는 B가 가정이 되나 B 여집합이 가정이 되나 전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조건부 확률이랑 그냥 똑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다시 사건 B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사건 A가 확률 일정하므로 사건 A는 B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식이 정의가 되면은 독립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B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립 사건은 뭐가 있어? 제비를 뽑는데 두 친구가 왔어.
근데 제비가 이렇게 뽑아. 당첨 제비가 3개고 안 당첨 제비가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A가 뽑았어 먼저. 근데 그 다음에는 복원을 다시 해. 그냥 B가 나중에 뽑아. 그러면은 얘가 먼저 뽑는 거랑 얘가 나중에 뽑는 거랑은 전혀 무관하잖아. 뭐 뽑거나 말거나 전혀.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복원 추출을 한다는 거는 두 사건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당연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 사건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인 거지. otherwise A와 B는 종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종속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사건의 두 확률의 곱셈 정리를 좀 곱씹어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 여기서 가정을 해보자. A와 B가 독립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 충분 조건이 나오거든. 봐봐. P, A, 바 B는, 그러니까 P, B는 똑같은데 P, A, 바 B는 B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A와는 무관하니까 그냥 P, A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P, A는 동일한데 이 오른쪽 P, B라고 고쳤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두 확률에 곱을 했을 때 교집합이 나온다는 거. 다시 말해서 확률을 곱을 했다는 얘기가 두 확률을 곱했을 때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면은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을 이루게 돼. 너무 중요한 사실이야.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중요한 판정법이 있는데 두 확률이 아니고 두 사건이 독립임을 확인하려면 항상 무슨 등식을 따져봐야 된다? 요 등식을 따져봐야 된다. PA 교 B가 PA랑 PB가 같은지를 항상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조건 이 공식을 확인해야지만 독립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판정법이라서 요렇게.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건 뭐냐면 배반과 독립은 전혀 다른 얘기야. 배반과 독립은 전혀 다른 얘기야. 만약에 두 사건이 A하고 B가 배반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당연히 PA도 0보다 크고 PB도 그냥 0보다 크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정을 할게. 그러면 PA 교 B는 배반 사건이면 얘는 0이지만 P의 A, P의 B는 당연히 0보다 크지. 그럼 절대로 얘는 0인데 얘는 0이 되지 않으니까 두 사건이 같을 수가 없지. 두 값이. 얘랑 요 놈은 절대 같을 수가 없으니까 두 사건이 만약에 배반 사건이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에 의해서 A와 B는 독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종속 사건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말은 배반이면 종속 사건이지. 그러면 이 생각도 할 수 있지. 그럼 만약에 A와 B가 대우를 써볼게. 독립 사건이라고 쳐봐. 그러면 A와 B는 배반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은 아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게 지금 대우 조건을 쓴 거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설명하자면, 한 가지 팩트만 더 설명하자면, 배반과 독립은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정확한 스토리는 다시 배반 사건이면 무슨 사건이고 종속이고, 독립 사건이면 A 교우 B가 공집합은 아니었다. 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팩트를 좀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거는 배반 사건이면 서로 종속 사건이고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체크를 했었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건데 167쪽에 맨 밑에 있는 거, A하고 B가
독립이면은 그럼 당연히 A와 B 여집합도 독립이고 그 말은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전부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요 마지막 팩트를 하고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숙지를 해줘야 되지. 그 증명은 여기 있는데 뭐 굳이 증명은 안 할 거고 요거는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두 사건이 독립이면 여집합을 막 이것저것 해놓은 것도 독립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개념 코코로 조금 되짚어보고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자, 짱이네 반 30명을 대상으로 이투수 서점의 회원인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오른쪽 표와 같았다. 자, 이거는 개를 쓰는 게 좋아. 개. 여기도 개가 있겠지? 항시 개를 써. 사람 수는 16명, 14명에 30명이고 얘는 12명이 18명이라고 적을 수가 있지.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이투수 서점이었으니까 그러면 전체 사건을 여학생으로 한정시켜 놓는 거지. 그럼 이거분의 이투수 서점의 회원이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4분의 10이라는 게 그 확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이투스의 서점의 회원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니까 이투스 서점의 회원인 거. 그래서 요 사건을 전체 사건이라고 봤을 때 여학생이니까 얘는 18분의 10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는 그 문제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좀 해볼게. 자, 잠시 일시정지 눌러서 문제들을 좀 싹 밀어버릴 테니까 일단 좀 기다려봐. 아, 그냥 보는 앞에서 밀어야겠다. 이게 소리가 좋더라고. 좀 더 좋은 게 있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 예제를 총 7개를 해서 와, 밀 게 많네. 사이즈가 클 텐데. 이게 뭐지?
아, 아유, 됐다. 자, 1번부터 차례대로 좀 볼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뭐, 분홍색 주사위가 있고, 뭐, 파란색 주사위가 있다는 거지. 뭐, 이런 게 있겠지? 장식해줄까? 이렇게? 뭐, 이렇게. 자, 한번 1번을 좀 구해보면은,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이고, 두 눈의 수의 차가 2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얘는 사실 가정이 없지?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구하면 돼. 확률이라는 것은 이 전체 사건을 A라고 놓으면 PA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36이고 6개가 2개가 있으니까 근데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고 두 눈의 수의 차가 2일 확률 그러면 합이 4인 것도 있고 합이 얼마인 것 있고 8인 거 있고 합이 얼마인 거 12인 게 있지 그래서 한번 합이 4인 거 8인 거 10인 거 쫙 다 적어보자고 이런 거 이제 심심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2, 6, 3, 5, 4, 4 얘는 5, 3 얘는 6, 2 얘는 6, 6 자 이렇게 총 9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차이가 2인 거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있지 더 없지? 그래서 총 4가지 세트가 있으니까 9분의 1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조건부인데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일 때 그럼 얘를 전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4의 배수 사건을 한번 얘를 A라고 놓고 다시 얘를 A라고 놓고 두 눈의 수의 차가 2인 거니까 P의 B가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P의 B분의 P의 A 교 B인데 이걸 다시 바꾸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는 보통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게 돼 있고, 자, 4의 배수, 지금 문제를 내가 잘못 썼지? 여기가 틀렸지, 여기가. 밑에가 A가 들어올 확률이었는데, 요렇게 돼야 되지, 요렇게. 그러면 4의 배수 사건을 전체 경우의 수인데 알고 보니까 4의 배수는 여기 내가 적어놨잖아. 전체는 총 9개의 사건 중에서 보는 거고 그중 9개의 사건 중 두 눈의 수의 차가 2인 거지. 그럼 그게 뭐였어? 아까도 보니까는 이거였지. 그치? 그 A 교집합 B가 위에 있잖아. 이렇게. 자 다음 볼게. 두 눈의 수의 차가 2일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그럼 얘는 3번은 전체 사건을 뭘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전체를 차가 2. 요걸 보자는 얘기지. 그럼 차가 2인 걸 다 적어보자. 1, 3, 3, 1, 2, 4, 4, 2, 3, 5, 5, 3, 4, 6, 6, 4. 총 8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8개가 있는 경우의 수 중에 그 중에서 합이 4의 배수인 경우는 이거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기본 예제는 기본적으로 풀어줘야 되고 이거는 스스로 하고 2번, 3번은 좀 내가 해줄게. 자, 2번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자, 어느 학급은 남학생 18명, 여학생 16명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봐봐. 구분 잣대가 있어. 성별이야. 그 다음에는 모든 학생은 중국어와 일본어 중 한 가지를 받는다고 한다. 구분 잣대 두 번째가 발생하지?
제2외국어.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아무튼 뭐 이거를 표를 좀 그려봐야 돼. 구분잣대가 두 개가 나오면 너보고 표를 그리라는 얘기야. 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고 항상 개가 있는 거고, 중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개가 있고. 그래서 총 34명인데 남학생 18명에 여학생 16명이 있고, 어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수업 받는 애가 12명이면 일본어 수업이 8명인가 보지?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를 받는 애가 7명이면 중국어가 19명인가 보지? 그래서 여기는 21명, 여기는 13명. 총 이렇게 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표는 제작해야 돼. 표 제작은 쉽잖아. 이걸 못하면 안 되지, 고등학생이. 그래서 이 학급에서 임의로 선택된 학생이, 지금 임의로 선택된 한 학생이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이니까 나는 딴 거 보지 말고 여기만 보면 되는 거야. 중국어는 요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사건인 거지. 그럼 나는 당연히 답은 얼마가 되겠어? 21분의 여학생이었을 확률이니까 9니까 7분의 3으로 약분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1-3번에 보면은 가불병 3명을 포함한 10명이 그러면 10명 한번 해볼까?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게 10간지라 그러지. 10간. 자, 갑과 을이, 자, 지금 문제를 문장 구조를 잘 봐. 갑과 을이 이웃해서 서 있었다고 할 때 을과 병이 이웃했으니까, 그럼 문제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봤을 때 P, B, 바 A인 거지. 그러면은 N A분의 N A 교 B로 바꿨어도 괜찮다 이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A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갑을이 이웃해서 서는 거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얘가 전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갑을이 이웃하는 거는 뭐야? 갑하고 을 붙여놓고 땡땡땡땡땡땡 땡땡이니까 10명을 하는데 붙어놨어. 총 9명이 되는 거지. 그럼 9팩을 2팩에다가 곱한 것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건데, 갑하고 을이 이웃하고 을하고 병이 이웃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그 사건은 무슨 얘기야? 갑하고 을하고 병이 이웃했는데 을이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나머지는 7명이 있는 거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갑을병이 한 세트고 나머지 7명이 있으니까 총 8명이 자리 교환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어때? 당연히 보면 어때? 갑하고 병이 지들끼리 자리 교환할 수도 있으니까 2팩토리얼을 돌려도 되는 거고. 그러면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9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볼게. 모르면은 다시 한번 돌려보고 그렇게 해야지. 자, A 주머니에서는 흰공, 이거는 그림 그리는 게 최고야. 주머니는 무조건 그림 그려. 주머니는 그림을 그려라. 주머니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흰 공이 있고 여기는 검은 공이 있어. 그리고 비주머니 흰 공 3개에다가 검은 공 4개가 들어갔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좋은 풀이야. 자, 지금 사건을 좀 해석을 해야 돼.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여기서 한 개를 꺼내가지고 얘에 넣는데, 그럼 지금은 8개 있고 여기 7개가 있지만 그 후는 7개에다가 8개가 되는 상태고, 다시 B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대. 이렇게 한대. 알겠지? 그러니까 넣어서 꺼내는 거야. A에서 넣어서 여기서 하나를 꺼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문장 구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한번 읽어볼까?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로 옮겨지는 게 흰 공인 확률. 그러면 이걸 사건을 좀 해석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었. 자, 그러면 흰 공을 꺼내서 A에서 흰 공을 꺼내가지고 B에 넣어서, 그래서 꺼냈더니,
자, 나는 전체 사건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나중에 꺼낸 공이 흰 공이었어야 돼. 흰 공을 꺼낸 확률이 있는 것이고, A에서 검정색을 꺼내가지고 B에 넣고 그걸 다시 꺼냈더니 그게 흰 공이었을 확률이지.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마. 맨 마지막 꺼낸 게 흰 공인 것만 중요한 거야. 딴 거는 아니야. 왜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일대 전에 이 일대라고 말한 거 전 이게 전체 사건이라고 생각하라고. 나중에 꺼낸 거가 검은 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럼 일단은 흰 공을 꺼내자 이거야. 자, 흰 공을 꺼낼 확률은 8분의 3이겠죠. 그래서 흰 공을 꺼냈어. 흰 공을 꺼내가지고 여기다 넣었어. 그럼 어찌 되겠어? B애가 4개 4개가 있는데 거기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겠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보자. 잠깐 복사할게 이거. 자, 이렇게. 아니면 A에서 검정색을 꺼내가지고 여기다 옮겨놨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없어진 상황이야 이거는. 그래서 검정색을 여기다 옮겨놨어. 뭐야 이게. 검정색을 옮겨놨다. 자, 그러면 검정색을 옮길 확률은 당연히 8분의 5지. 그런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흰 걸 꺼냈어야 되니까 이때는 8분의 3인 거지. 그러면 나는 뭐야? 이거하고 이거를 더한 게 전체 확률이고, 조건부 확률은 이거하고 이거를 더한 게 전체 확률이 되겠지. 그 중에 흰 공에 흰 공이었으니까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 진짜 확률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64분의 1로 다 통분을 해보자. 얘는 16분의 3이니까 12분의 64 더하기 15분의 10, 64분의 12가 되니까 당연히 27분의 12 얼마? 9분의 4 이렇게 답을 내면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정말 복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 중요한 문제야. 수능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주제가 요 주제고, 나도 공부했을 때 조건부 확률을 공부했을 때 요 유형이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 너무 중요한 문제야. 자, 2-2번을 보면은, 자, 1번은 하고, 자, 2-2번을 보면 어느 회사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두 개의 공장 A, B는 각각 그 회사의 스마트폰 생산량의 40%, 60%를 만들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2%, 3%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1-2번이랑 똑같은 거지. 표를 만들 거야. 표 제작. 그럼 얘는 잣대가 뭐야? 구분 잣대가 A 공장, B 공장 있고, 그 다음에 불량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구분 잣대가 있는 것 같아. 정상이라고 할까? 정상품이 있고 불량품이 있어. 근데 팁은 뭐냐면, 지금 문제는 40%, 60%를 만드는지 전체 몇 개를 만드는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1000개라고 가정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여기를 1000개를 만든다고 할 때, 그러면 A에서는 당연히 400대를 만들 거고 B에서는 600대를 만들 거야. 근데 문제에서 A 공장에서는 2%가 불량품이래. 100개에 2개면 얘는 8개지. 600개에, 자, B는 3%니까 100개에 3개면 600개는 18개지. 그럼 여기는 26개의 불량품을 생산했었던 거고, 974, 뭐 392, 예를 들면 여기는 500, 82, 뭐 이렇게 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를 문장 구조로 보면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스마트폰이 불량품이었을 때, 그러니까 불량품이 전체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뭘 골라라? A 공장에서 만들었을 확률이니까 당연히 26개분의 공장 A, 8이 정답이 되겠죠. 13분의 4. 빨간 공 6개. 자, 한 번에 보면 빨간 공 6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야. 공 색깔이 많으니까 좀 바꿀게. 자, 빨간 거 6개.
파란 거 3개, 노란 거 하나. 왜 그리라고 하는 거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서.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주머니에서 차례대로 한 개씩 공을 꺼낼 때 단 여기 봐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원이죠. 세 번째로 꺼낸 게 파란 공이었다. 첫 번째가 파란 공이었을 확률은 세 번째로 꺼낸 게 파란 공이어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존재할 거거든. 자, 땡땡파가 일단 전체 사건이야. 자, 빨빨파 있습니다. 두 번째 빨파파 있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빨노파 있었겠지. 네 번째 노빨파 있었겠지. 노노파는 존재하지 않지. 노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노파파 있겠지요. 자, 일곱 번째 파빨파 있겠지. 파노파 있겠죠. 마지막 파파파 있겠지. 그럼 빨빨파야. 빨빨파. 자, 그러니까 노가다 할 거야. 어쩔 수가 없어. 풀이법 이거밖에 없어. 자, 10분의 2 곱하기 빨간색 꺼냈다. 자, x는 안 쳐감쌀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9분의 빨간색이 없어졌으니까 5가 되겠고, 자, 빨간색이 2개 없어졌다 치면은 8개 중에서 파란색을 꺼내야 되니까 8분의 3이 되겠죠? 자, 빨파파. 빨간색 이거. 그 다음에 9분의 5. 그 다음에 8분의 4. 파란색 연속으로 꺼내야 되니까. 자, 10분의 6에다가 9분의 노란색은 하나에다가 8분의 파란색은 3개죠. 이렇게. 3. 노빨파. 자, 10분의 3에다가 9분의 6에다가 노란색은 하나구나. 8분의 3이 되겠지. 노노파는 없다 그랬었고. 노파파 10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9분의 3에다가 8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어디 실수한 것 같은데? 여기 실수했지. 여기 더 없죠? 자, 파 10분의 3에다가 빨간색은 남겨있으니까 9분의 6에다가 여기 8분의 2가 되겠죠? 이건 10분의 3에다가 9분의 1에다가 8분의 2가 되겠지? 얘는 10분의 3, 9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적혀있는 숫자가 다 뭔지 알아내야 돼. 그럼 전체 사건을 다 더하는 게 전체 사건인데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만 더하자. 분자를 하면은 6, 5, 30에서 이거 90. 자, 6, 3, 2니까 6, 3, 18, 2, 36. 자, 6, 3, 18. 6, 3, 18. 이거 6. 그 다음에 6, 6에 36. 여기 6, 여기 6. 그러니까 전체 90 더하기 36 더하기 18 더하기 18 더하기 6 더하기 36 더하기 6 더하기 6분의 뭐로 가야 돼? 마지막이 파란색, 첫 번째가 파란색이었으니까 36 더하기 6 더하기 6으로 가야 되겠네. 자, 계산해 봅시다. 126, 144, 162, 168, 204, 210, 216분의 42가 정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6 나눠지지? 이렇게?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류를 좀 찾아보자면 안 생겨 없는데? 더하기를 잘못했구나. 이게 48이구나. 미안. 맞네. 2번. 더하기를 잘못했네. 더하기를 잘못했네. 3번 보면 될 것 같고.
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 면에 적힌 정 12면체의 조사의를 던질 때 정 12면체가 어떻게 생긴 줄 아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음, 대충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축구공처럼 생긴 거?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1, 2, 3 뭐 이렇게 적힌 거야. 뒷면에 더 있겠지? 어, 자,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이제 미리 계산해 볼게. PA는 12분의 홀수니까 6이고 2분의 1. PB는 뭐야? 3의 배수니까 12분의 3의 배수 3, 6, 9, 12 4개 있으니까 3분의 1이고 PC는 11 이상의 수는 12분의 2지. 그 6분의 1이고 미리 교집합 계산해 볼게. 지금 독립인지 종sob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교집합을 알아내야 돼. 그래서 교집합인 걸 다 조사해 보면 교집합은 뭐야? 홀수이면서 3의 배수지. 그럼 12이면서 홀수이면서 3의 배수는 3하고 9니까 두 개 있고 6분의 1인 거고 P 비교 C는 3의 배수이면서 11 이상은 하나밖에 없지. 1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고 C면서 A인 거 11 이상이면서 홀수인 거는 역시 하나밖에 없지. 자, 이제 계산해보자. A랑 B를 곱했어.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곱했어. 6분의 1이 나왔죠. 당연히 A하고 B는 독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분홍색 봐봐. B하고 C를 곱했어. 3분의 1하고 6분의 1 곱했어. 18분의 1인데 이거 나오냐? 안 나오니까 이거 종속이고. 마지막으로 A하고 C를 곱했어. 6분의 1하고 2분의 1을 곱했어. 이거 나오냐? 나오죠. 이거 독립이지. 뭔가 말은 이상하지?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랑 11 이상이 나오는 거는 종속이래.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야. 정의상 풀었더니 뭐 그렇게 나오는 거 어떡해. 아, 잘못 조사했네. 이거 거꾸로 뒤집었어야 되네. 자, 이것도 보면은 자, 오른쪽 표는 360 뭐 이런 게 있대.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인 사건은 A라고 하고 조직 개편안에 찬성하는 걸 B라고 하면 서로 독립이란 얘기는 PA교 B가 PA랑 PB랑 똑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PA교 B는 뭐야? 여기가 나올 확률이지. 그 360분의 뭐야? A가 나올 확률이지. 근데 PA는 뭐야? PA는 360분의 A는 재적 연수가 10년 미만이니까 120명이 될 것 같고 여기는 360분에 어떻게 돼야 돼? B가 나오는 거. 조직 개편안에 찬성하는 사건이니까 150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으면 그 독립이라는 거야. 그 360 약분되니까 요 값만 잘 구해주면 될 것 같고 120, 360 약분하면 여기 3 남아서 A는 50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3-3번에 보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배수에 나오는 논의 사건은 A라고 하고 사건 A와 독립이고 사건 A와 독립이란 얘기는 A교 X가 1인데 이거는 미안합니다. 독립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NAX가 1이라는 거는 P의 A교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1인 거지. 왜? 전체 사건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게 전체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게 P의 A랑 P의 X랑 같아야 돼. 다시 P의 A랑 P의 X랑 같아야 돼. 그러면은 P의 A는 우리가 알 수 있어. 3의 배수가 나오는 눈이니까 당연히 3분의 1이면 P의 X는 2분의 1이어야지 총 곱이 6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
x가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x는 원소가 3개가 무조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a와 겹치는 건 꼭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a는 3하고 6이 있는 건데 이 중에서 꼭 하나만 겹쳐야 돼. 그러면 3이랑 겹칠 수도 있고 6이랑 겹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나머지 이거는 1, 2, 4, 5 중에 적당히 2개를 뽑아주면 되니까 4C 2개의 경우일 수가 있고 여기도 1, 2, 4, 5에서 적당히 2개만 뽑아주면 되니까 4C 2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더하면은 당연히 12개의 경우의 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계속 복습을 좀 많이 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확률의 계산. 확률의 계산은 무조건 어디 가서 하냐면은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자, 1번을 구해볼게.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려? U 먼저 싹 그려주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 자, 저기 교집합 사건은 10분의 2라고 쓸게. 왜냐면 분모를 10으로 통일하는 게 좋으니까. 자, A가 10분의 3이면 여긴 10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은 바깥에지. 그 여긴 10분의 4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긴 10분의 3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P의 A 바 B인데 P의 B분의 P의 A 교 B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B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0분의 20분의 하면니까 10분의 5고 교집합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2가 되는 거니까 5분의 2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얘기는 PA 교 B는 당연히 PA랑 PB랑 곱하면 나오는 건데 지금 문제가 풀어줬지. 5분의 1이라는 거는 5분의 3에다가 곱하기 P의 A다라고 보면 돼. 그럼 P의 A는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2번에 대한 정보를 좀 조합해보면 P의 A는 3분의 1, P의 B는 얼마? 5분의 3, P의 A 합집합, 아니지. 교집합 B가 지금 나와있지? 그럼 이게 지금 5분의 1이면 합집합을 구하려면은 여기에서 그냥 이걸 더해가지고 여기를 빼주면 되잖아. 요렇게. 그럼 3분의 1 더하기 5분의 2가 되니까 15분의 5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15분의 11이라 보면 될 것 같아. 자, 여기도 관련된 문제를 좀 봐보면 자, 이걸로 좀 연습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자, 시키는 대로 해보면 돼. 자, 여기서 좀 문제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 PA 바 B랑 PA 바 B 여집합이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A와 B가 독립이라는 얘기잖아. 이걸 너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거야. 너가 독립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뭐랑 같은 거야? 당연히 PA랑 같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었잖아. 그럼 구해봅시다. 전체 확률을 좀 구해볼게. 자, P의 B분의 P의 A 교집합 B가 9분의 1이래.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 P의 B에 들어있는 거분에 교집합이 들어있는 게 9분의 1이니까 여기를 T라 두면 여기를 8T라고 둘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문장을 들고 와 보면은 P의 B의 여집합분에 P의 A 교 B의 여집합이지. 이게 9분의 1이라는 얘기는 B의 여집합. 얘를 제외하고 난 여기 전체. 이 전체 파란 거분에 차집합. 차집합 요거 까만데. 파란 대분의 까만 데가 9분의 1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K라고 두면 전체는 8K라고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너가 스스로 해야 돼. 그럼 얘는 뭐야? P의 B의 여집합분의 P의 뭐야? 어 A 여집합 교 B 여집합이죠? A의 B의 여집합에 대한 확률은 얼마야? 9 경우의 수로 가는 거지? 경우의 수로. 경우의 수로. 요렇게. 그럼 B의 여집합은 전체가 9K분의 저기 전체 바깥이니까 8K가 되니까 9분의 8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A 여집합에 대한 경우의 수분에 B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이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의 여집합은 뭐분의 뭐야? 8K 더하기 8T분의지. 근데 바깥이니까 뭐가 되겠어? 완전히 바깥이니까는 8K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합집합을 좀 안 써먹었다는 얘기잖아. 알 수 있는 걸 좀 적어보자. 팩트들을 좀 적어보면은 모든 거가, 얘를 우리가 좀 확률로 좀 접근해 볼게. 8K 더하기 K 더하기 T 더하기 8T가 전체 확률 1이라고 보면은 9K 더하기 9T는 당연히 1이니까 K 더하기 T는 9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밑에는 우리가 9분의 8이라고 이제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K만 알면 되잖아. 자, 이런 거 우리가 알아냈고, 그 다음에 교집합, 합집합. K에다가 T에다가 8T를 더한 게 9분의 7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요만큼을 9분의 1이라는 걸 아니까 저 8T라는 자식은 9분의 6이죠. 다시 말해서 3분의 2가 되겠지. 그럼 T라는 자식이 누구야? 1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T라는 자식을 여기다 12분의 1을 넣으면은 K가 36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8K가 이제 분자니까 9분의 얼마가 나올까? 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총 확률은 얼마가 되냐? 4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다음 4-3번에 보면은 두 확률이 서로 독립이래. 두 확률이 서로 독립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0.2지. 그리고 합이 0.7이면 여기를 K라 두면은 여기는 0.5 마이너스 K야. 그럼 P의 A가 뭐가 되고 0.2 더하기 K가 되고 P의 B가 뭐가 되고 0.7 마이너스 K가 되고, 그러면 독립이란 얘기는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다시 5분의 1 더하기 K랑 10분의 7 마이너스 K를 곱한 게 5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요 식을 잘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0분의 7 어찌 되겠냐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한번 찍어볼까? 찍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그냥 풀어보자. 10분의 7이고 여긴 10분의 2니까 10분의 5에 K가 남았을 거고, 마이너스 K제곱이 50분의 10이지. 그럼 K제곱 마이너스 10분의 5K 넘어가면은 50분의 3. 그럼 50을 곱하면 50K제곱 마이너스 25K 더하기 3은 0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 됐네. 이렇게 바로. 그러면 5K-1하고 10K-3이 있어. K가 될 수 있는 거는 5분의 1 또는 10분의 3인데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지금 P, B가 더 커야 되니까 얘가 훨씬 사이즈가 크잖아, B가. 그럼 얼마를 넣는 게 맞을까? 얘는 0.2 아니면 0.3이 답이 되는데 0.1을 넣었어. 만약에 0.1을 넣으면 0.4에 0.5가 될 것이고, 0.3을 넣으면 0.5에 0.4가 되니까 여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P의 A는 0.4. 답 2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꽤 많죠. 한 3개가 더 남았는데. 자, 5장의 당첨 복권이 포함되어 있는 10장의 복권에 상자가 들어있다. 당첨 복권을 색칠할게.
안 당첨 복권을 색칠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창의와 경도가 차례대로 한 장씩 뽑을 때 뽑은 복권을 다시 넣지 않는데 비복원 추출이야. 자,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창의와 경도가 모두 당첨 복권을 뽑아야 하니까 창의가 뽑고 경도가 뽑는 거. 그럼 창의가 당연히 10분의 5의 확률로 뽑고 그 다음에 얘는 9분의 4의 확률로 뽑으니까는 90분의 20에 대한 확률로 둘 다 뽑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창의는 뽑지 못하고 경도가 뽑은 거니까 창의는 뽑지 못하고 그래서 안 당첨을 뽑았어. 경도가 뽑아야 되니까는 9분의 5가 되니까 얘는 90분의 25가 되는데, 자 3번의 문장 구조를 잘 봐봐. 경도가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이지. 그럼 뭐야? 창의가 뽑아서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창의가 안 뽑아서 이런 거일 수도 있을까?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90분의 45잖아요. 그럼 2분의 1이지. 어떠냐? 경도가 두 번째로 뽑았는데 비복원 추출해가지고 두 번째로 뽑든 첫 번째에서 그냥 뽑든 복원 추출해서 그냥 뽑든 어차피 다 2분의 1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비는 되게 공평한 게임이야. 창의가 뽑든 말든 어차피 경도가 당첨 복권 뽑힐 확률은 두 가지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1번, 3번에서 창의와 경도가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이 2분의 1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당연히 있지. 이거는 처음에 뽑든 나중에 뽑든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은 순서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거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어느 은행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때 비밀번호를 3번 안에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인출할 수 없는데, 근데 얘가 비밀번호를 까먹었대. 앞자리 2개가 있는데 뒷자리 2개를 여기를 까먹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2개 맞춰야 되잖아. 어떻게 되죠? 세 번 안에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인출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맞춘다. 맞추는 확률은 어떻게 돼 있어? 일단 100분의 1이겠지. 일단은 100분의 1이겠지. 그래서 첫 방에 맞출 확률이 있고 틀리고 맞출 확률이 있고 틀리고 맞출 확률이 있어. 3번 안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은 100분의 1이 될 거고, 근데 두 번째는 틀려야 돼. 첫 번째는 그럼 틀려야 되면 100분의 99의 확률로 틀리겠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6712라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근데 모르고 틀렸으니까 6734를 쳤는데 6734가 틀렸다라는 거 알면은, 그러면 당연히 한 00에서 봐봐, 00에서 이 100분의도 이해를 시켜줄게. 00에서 6700에서 6799까지니까 총 100개의 문자열이 있는데, 일단은 6711가 만약에 비번이면은 6734를 뽑았는데 틀렸으니까는 그럼 다음은 인간적으로 34는 뽑진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99분의 얼마 되든가 99분의 그 다음 맞출 확률은 1이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맞출 확률로 어떻게 돼? 처음에 틀려. 자, 그럼 나머지 99 중에서 또 틀려. 그럼 나머지 98개 문자열에서 맞춰야 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첫 방에 맞출 확률도 100분의 1이고 두 번째 맞출 확률도 100분의 1이고 약분을 통해서 세 번째 맞출 확률도 100분의 1이니까 아무튼 다 더하게 되면 100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정확한 풀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음. 자, 두 주머니 A, B에는 각각 1, 2, 3, 4, 5가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자, 주머니에는 1, 2, 3, 4, 5가 적힌 카드. 여기도 지금 1, 2, 3, 4, 5가 적힌 카드가 있는데, 자, A에서 한 장을 꺼내가지고 여기다 넣었다. B에 넣은 후 다시 주머니에서 2장을 꺼내가지고 A에 넣었어. 그 주머니에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는 이 일일이는 못했고 홀짝의 개념으로 접근해줘야지만 될 것 같아. 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만약에 A에서 홀수를 꺼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을 꺼냈어. 그 3을 보냈다? 그럼 남아있는 수의 합이 얼마야? 3, 4, 5니까 12지. 그러면 주머니 A에 있는 카드 숫자 합이 짝수여야 되니까 B에서 어떻게 꺼내줘야 돼? 남아있는 게 짝수기 때문에 합해서 짝수를 보내줘야 되는 거지. B에서 홀수 꺼내거나 B에서 짝수 꺼내는 게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반대로 짝수를 꺼냈어. 그럼 만약에 2를 꺼냈다 치자. 그럼 1, 3, 4, 5는 남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2를 꺼냈다 쳐. 그러면 1, 3, 4, 5 더하면 13이지. 그럼 여기서 B에서 홀수를 보내줘야지, 합해서 홀수를 보내줘야지, 홀 하나, 짝 하나를 보내줘야지 무조건 그 짝수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세 가지의 확률을 다 더하면 되는 거야. 자, A에서 홀수. 그럼 A에서 홀수의 확률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조건부는 왜 조건부냐면 이런 것들이 조건부라서 그래. 이런 것들이. 자, A에서 홀수를 꺼냅니다. 당연히 5분의 3의 확률로 꺼내. 아까 내가 3을 보내서 갔었지. 3이 여기 있다고 쳐. 아, 3이 여기 있다고 치는 거야. 그럼 3이 여기 있으면은 3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1, 2, 3, 4, 5, 3이 있는 거지. 그럼 B에서 홀수 두 개를 꺼내거나 짝수 두 개를 꺼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홀수 두 개를 꺼낼 확률이랑 짝수 두 개를 꺼낼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그냥 6개 중에서 일단 무시성 두 개를 꺼낼 건데, 홀수 두 개를 꺼내거나 홀수가 지금 몇 개 있냐면 1, 3, 3, 5니까 4C2. 그 다음에 짝수 두 개를 꺼낼 확률은 2C2가 되겠지. 이런 게 지금 분홍색 확률을 통틀어서 계산을 했다라고 보면 돼. 일단 답을 내볼까? 15분의 6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은 75분의 3, 7이 21. 일단 이렇게 계산해볼게. 자, 그 다음에 A에서 짝수를 보내는 거는 5분의 2의 확률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라는 게 맞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홀 하나 짝 하나 해야 되니까 그건 6시 2분의 홀수도 3개고 짝수도 3개니까 그냥 3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6C는 얼마니? 75지? 15 곱하기 5니까 2, 3은 6, 6, 3은 18.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75분의 39. 양변 3 나눠줄 수 있으니까 25분의 13이 문제의 정답 4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게 있어. 여기 있는 2번이랑 여기 있는 2번이랑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원래 A 주머니에 있었던 거고 원래 B 주머니에 있었던 거니까 두 카드의 성격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거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사격 선수인 재욱이와 경민이가 있는데, 자, 차례대로 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쏘는 거야. 동시에. 재욱이는 명중시키고 경민이는 명중시키지 못하니까 지금 두 놈은 동시에 쏘면은 독립사건이지 전혀 누가 뭐 동시에 쏜다 그래서 뭐 영향을 받지 않잖아. 재욱이는 명중해야 돼. 0.8 곱하기. 경민이는 못 맞춰야 돼. 0.1, 0.08. 아주 쉬운 문제죠. 재욱이 또는 경민이가 명중시킬 확률. 그럼 1에서 빼줘야 되는 거. 둘 다 못 맞추는 거. 그러면 1 마이너스 얘 못 맞히고 얘 못 맞히니까 1 마이너스 0.02 얼마? 0.98. 그러니까 98%의 확률로 둘 중에 한 명은 맞출 것이다 라고 보면 되죠.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야. 자, 6-2번에 보면은, 자, 주머니가 또 있네. 자, 흰 공 3개, 4개가 있고 붉은 공 3개. 있는 거에서 지금 얘는
그냥 한 개를 차례대로 동시에 공을 꺼낼 때 다음 경우에 대해서 두 개가 모두 흰 공의 확률을 구하래. 얘는 꺼낸 공을 넣지 않는 거니까 비복원 추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번은 복원 추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도 흰 공이고 두 번째도 흰 공이어야 되지. 일단은 7분의 4의 확률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 6분의 3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다음 확률이 전의 확률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42분의 12가 되니까 약분하면은 7분의 2가 되겠죠. 자, 복원 추출은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공을 다시 넣어. 그럼 당연히 7분의 4에다가 7분의 4를 하는 거냐?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6-3번에 보면은 어 오른쪽 그림같이 4개의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로가 있대. 각각의 스위치의 2분의 1의 확률로 열리거나 닫힌다고 할 때 P에서 Q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우리가 병렬 연결은 좀 배워본 적이 있잖아.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D는 필수적으로 닫혀야 되고 둘 중에 한 회로는 무조건 닫혀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어? 뭐라고 할까? 여길 M 사건이라고 여길 N 사건이라 할게. 그러면 PM에서 PN을 계산한 다음에 PM 교집합 N을 빼줘야지만 흐를 수 있는 그런 건덕지를 마련해 주는 거지. 그러면 PM은 뭐야? A를 스위치 닫고 D도 스위치 닫는 거니까 그냥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고. 자, N에서 닫혀 밑에서 닫히면은 자, 밑에 거 두 개 닫히고 D도 닫혀야 되니까 이런 건데 동시에 다 닫히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요.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에다가 16분의 1. 그래서 16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16분의 뭐야? 4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16분의 5인 거고. 스위치 문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토너먼트에 대한 확률을 볼 건데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 일단 토너먼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좀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E, F 6개의 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하는데 이들은 숫자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힌 카드에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꺼내어 나온 번에 위치한데 그러니까 여기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자리야. 번호가 없으면은 1번, 2번, 2번, 4번, 5번이 같은 자리라고 인식할 수 있겠지만 번호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자리라고 인식을 해줘야 돼. 근데 A팀과 B팀이 1회전에서 맞붙어야 되는데 1회전이라는 건 이거야.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을 1회전이라 그러고 그 다음 라인에 있는 것들을 2회전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맨 마지막 결승전을 문제에서는 3회전이라고 보는 거고. 첫 번째 판에서 맞붙어야 돼. 그러면 A팀하고 B팀은 그럼 만약에 A팀은 어떻게 해야 돼? 자리를 선택하는 걸로 생각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대. 그러니까 A는 무조건 1, 2하고 4, 5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해야 되니까는 6분의 4의 확률로 뽑아야 되지. 그래서 일단 A는 대기 중인 거야. 1번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B가 맞짱뜨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B는 무조건 원수는 외나물의 달에서 만나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2번을 가져야지 1회전에서 만나야 되니까 5개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뽑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30분의 4니까 15분의 2가 정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나오지? 자, 1번을 풀어보고 자, 7-2번, 7-3번을 좀 풀어보면은 자, A, B, C, D 4명이 오른쪽 그림 같은 토너먼트에 따라 경기를 한대요. 이들은 숫자 1, 2, 3, 4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에서 얘도 지금 다 다른 거지. 지금 봐봐. 다 다른 거지. 자, A와 B가 결승에서 만날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결승에 가야 된다고 봤을 때는 A는 어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1번에 가도 되고 2번에 가도 되고 3번에 가도 되고 4번에 가도 되는 거야.
그냥 아무 데나 있다 그래. A는 그냥 1번에 있다고 쳐요. 왜냐면 왜 계산 안 하냐면 1번에 있을 확률, 2번에 있을 확률, 3번에 있을 확률, 4번에 있을 확률을 다 계산해서 나중에 다 더할 거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A는 그냥 1번 고정이야. 그럼 B는 어떻게 해야 돼? 결승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첫 판에서는 만나면 안 되니까 B의 입장에서는 3분의 2의 확률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가 있는 거야. 그럼 C하고 D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놔 그냥. 그러면 A가 이겨줘야 되고 A는 CD와 관계할 때 3분의 2의 승률로 해야 되니까 일단 A가 이겨줘야 되고 B도 이겨줘야 돼. D를 갖다가. 그럼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9분의 2의 확률이다. 밑에 보니까 맞지? 자, 마지막 7-3번인데 7-3번까지가 수업을 했었고, 자, A, C, D, E 5명이 오른쪽과 같은 토너먼트에 따라 1, 2, 3, 4, 5가 적긴, 그러니까 다 다르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A는 1의 자리 위치를 한대. 그냥 더 이상 바뀔 게 없고, 자, A와 B가 맞붙을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지. 맞붙을 확률. 그러면 1회전에서 맞붙을 확률이 있고, 아니면 결승에서 맞붙을 확률이 있는 거지. 다 2분의 1이래요. 다 2분의 1. 자, 1회전에서 맞으면은 B는 4분의 1의 확률로 2번에 위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덕지를 마련해 줘야 되면 여기선 끝난 거야.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어. 맞짱 떴기 때문에. 맞짱 뜰 확률이지. 나머지는 뭐 알아서 뭐 하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자, 결승은 B가 저기 5번에 위치할 때랑 B가 저 3번, 4번에 위치할 때랑 조금 달라. 5번이면 부전승이잖아. 그럼 B가 5번에 위치한다고 치자. 여기 말고 저 5번에. 그럼 뭐 아무렇게 뭐 있다고 쳐. 그냥 아무렇게 있어도 돼. 그러면 결승에서 만나긴 만나야 되니까 B가 5번에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돼야 돼? 4분의 1의 확률인데 A가 E는 이겨줘야지. 그래서 2분의 1 확률로 이겨줘야 되고 DC는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아무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 그럼 B가 C를 이겨야 되니까 2분의 1의 확률이 있는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B가 3번으로 들어왔어. 그럼 나머지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아무렇게 있다고 쳐. E, 뭐 C, 뭐 D 있다고 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B가 3, 4로 들어올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B가 3, 4로 들어올 확률은 2분의 1의 확률로 들어올 수가 있었고, 자리가 배치되었지. 그럼 A가 E를 이겨줘야 되는 거지. B는 C를 이겨줘야 되는 거지. 근데 B가 E를 또 이겨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16분의 1이고 얘도 16분의 1이니까는 다 더해주면은 8분의 1. 그래서 8분의 1이랑 4분의 1 더해주면 8분의 3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본 설명이었다라고 보면 돼.